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휴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기자 소개합니다. 김윤 기자 그리고 박철호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AI가 최순실 전국 국정농단 못지않게 지금 좀 가려져가지고 오히려 어쩌고 보면은 더 이렇게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요. 지금 피해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네, 지금 제주 빼고 다 뚫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는 AI인데요. 그 살처분한 그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마리에 이르고 달걀 값 또한 37%에서 40% 동안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보루였던 영남까지 뚫리면서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에도 12월 16일 날 기장군 일강면에서 그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27수가 살처분됐고요. 3km 반경 이내 한 1000여 수가 그 안전을 위해서 또 살처분된 걸 시작으로 해서 부산에도 AI 발생 방역에 좀 비상이 걸렸고요. 그 닭사육 농가 수로 보면은 한 10만 수 정도 되고요. 전국 대비 한 0.06%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수 정도 되고 그다음 전국 대비 한 0.0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장군하고 강서구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AI 확산 속도가 전국 단위로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강서구에서부터 먼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또 기장구부터 발생을 했어요. 강서구 쪽은 어떻습니까?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 한 번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심각 단계, 경계 심각 단계 왔을 때 여기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사육 두수로 따지면 한 8만 6천여 마리 수 닭, 오리, 가금류 사육 농가고요. 그중에서 1000수 이상 사육 농가가 한 6곳 정도 되고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6개 농가는 일찍 그 출하를 하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전파되기 전에 빨리 출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출하를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 특별 대책으로 해서 그 초소가 만들어져서 이동 방역 초소죠. 그 이동하는 수단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국 대비로 해서 0.06% 정도다 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닭이고 오리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발생한 건 아니죠? 확진이 나온 건 아니죠? 확진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서구에 지난해 살처분이 됐던 장소를 한 번 더 혹시나 하고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마리수가 한 600여 마리라서 그렇게 많은 그 양은 아니고 그 RP 그 보관 장소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용기에 잘 보관돼서 이렇게 침출수라든지 이런 건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주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 내도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3년 동안은 그 담당자가 잘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 표지판에도 다 그냥 적어놓은 게 다 사라져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점검은 또 수시로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점검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서류상에 그냥 점검에 이렇게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고 판단될 정도로 좀 허술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박수로 기자, 이게 강서구 기장군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긴 한데 그게 사람에 의해서건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수단에 의해서건 그렇게 확산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철새라든지 이런 이동이 이렇게 편한 그런 조류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판단하는 게 좀 아무래도 쉽겠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류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에 방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철새에서 옮기는 뭐 요런 거를 이제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건 예상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처음부터 들어왔나 그 원인을 알 수 있으면 요 AI를 이제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 11월 달에 뭐 이제 들어온 거는 이제 경기도 아니면 뭐 천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철새가 날아 들어가지고 이게 옮겼다. 뭐 안 되면 다 중국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철새가 옮기는 걸 이렇게 그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예전 사례를 찾아보면 이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에 이 나오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게 인수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무증상으로 또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전파 경로가 좀 다양하고 경우의 수가 조금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철새가 옮겼다라는지 이런 거는 일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눈에 띄게끔 얘가 닭이나 오리가 조류독감에 걸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장에서 먼저 발생을 했긴 했지만 강서구도 지금 거기는 또 뭐 8만여 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8천 마리 정도. 예, 8만 6천. 8만 마리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강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방역은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방역 대책으로 해서 네.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17년도 5월 30일까지 해서 네. 운영 기간을 하겠다, 상한 근무를 하겠다 하고 당직실 연계해서 뭐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소독 장소를 운영을 해서 그 매주 수요일뿐만이 아니고 농가 요청 시에 수시로 가서 뭐 거점 소독을 하겠다 하고 지금 내놓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대저 일동에 뭐 방역 차량 집중 소독할 수 있는 곳을 또 한 곳을 만들어 놓고 방역은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제가 방역하는 장소에 갔을 때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한 6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센서가 차량이 지나가면 보통 방역 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차량이 그 장치를 지나갈 때 검은 차 내지는 이런 데는 이제 센서가 작동을 안 해서 그냥 뿌리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장비 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는 또 얼마나 잘 이렇게 개선이 돼서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역 자체도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방역이 안 됐던 그런 거였으니까 올해는 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야간 시간대 또 차량들 지나갈 때는 사실 당직을 해야 되는데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주민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자원봉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그 뭐 공휴일이나 아니면 좀 야간 시간대 방역에 약간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군에서도 아직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또 그 50마리 정도 이상 키우고 사육 면적이 한 10제곱미터 정도 넘어야지 닭 사육 농가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육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마리 수 이하로 좀 적게 사육을 하는 농가는 사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알아서 이제 뭐 방역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교육은 받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AI 확산하는데 조금 허술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매물 처리, 살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살처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
이 매몰 처리를 하죠. 매몰 처리를 하고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용기가 있어요. 그 플라스틱 파란색 그 용기에 그 매몰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매몰지를 정해서 그쪽에 매몰을 하고 매몰 이후에는 지금 한 3년 발굴 금지가 기간이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그 도축 그 매몰지에 발굴을 하지 못하게끔 안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책임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비가 오는 그런 날씨나 장마철에는 또 뭐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보호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토지로 그 침출수가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피해가 2차 피해가 또 있기 때문에 매몰지에 대한 관리도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산에서는 마리수가 얼마 안 되지만 뭐 경기나 아니면은 또 농촌 지역에서는 뭐 엄청난 양을 매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살처분만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마리수가 이렇게 AI 확산이 되다 보니 이제는 예방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무조건 살처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피해 확산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냥 비공식적인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 접종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전에 그 구제역 때문에 돼지랑 뭐 이런 것들도 사하구 쪽에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거기 다 매물 처리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어떻게 지금 피해를 그러니까 지금 피해 보상 그 부분보다도 지금 막는 게 더 큰 상황이고요. 그 보상은 저 살처분 처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따져보면 무슨 피해 사례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방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왜 이게 발생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심각 단계까지 갔는지 그 상황에 대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먼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태가 결국은 최순실 사태에 이제 가려져서 이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이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천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했습니까? 2,500마리. 2,500만 마리. 예. 근데 그 상황이었으면 장관회의가 언제 열린지 아세요? 한국에서? 뭐 모르시죠? 자, 일본 같으면 이게 뭐 그 다음날 바로 열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얼마 만에 열려? 거의 한 달, 20일, 26일 만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만큼이 아니고 뭐 지난 2016년, 뭐 2015년도 발생을 하면 살처분을 해서 이제 막았죠. 근데 저게 차단이 안 되고 이거는 결국은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서 말 끊지 말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무슨 피해 상황도 중요하고 맞죠. 뭐 몇천 마리 죽은 것도 엄청나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뭐 몇천 마리 죽었는데 대응은 뭐 어떻게 할 거고 심각 단계 뭐 하면 그게 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모든 거는 다 컨트롤 타워에 무슨 내가 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뭐 자꾸 피해 뭐하고 뭐 보상 문제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재 중이고 그리고 또 뭐 총리께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에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거의 13년째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년 AI 예방을 한다고 해도 예방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예방 백신 접종도 조금 그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기 경보 체계를 조금 더 재정립해서 발생해서 확진하고 나면 그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역 원칙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방역을 하지 말고 제대로 조금 이거 뭐 철새 날아다니는데 어디를 다 저도 물어봤어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철새 도래지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어떻게 방역을 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철새가 어떻게 이동할 줄 알고 도래지를 다 방역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육 농가나 인근으로만 방역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 단위의 좀 장기적인 예방 교육 이것도 좀 필요할 듯합니다. 저기다 또 제가 한 말씀 더 붙여가지고 뭐 철새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죠. 뭐 그게 뭐 럭비공인데 뭐 어디로 날아갈지 뭐 여기로 간다 해서 지금 뭐 저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방역을 어떻게 하냐 김용 기자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데 그러면 제가 또 기자니까 질문을 하겠죠. 무인 헬기 띄웁니까? 아니면 그런 뭐 얘기도 있어요. 드론 네. 헬기 띄웁니까? 야생 조류의 위치 정보를 좀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야생 조류에 대한 위치를 추적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보세요. 지금 검역 당국에서 올해 조류독감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무슨 또 뭐 그런 근데 데서 또 자료가 나오고 합니까? 이 나라 지금 뭐 컨트롤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 조류독감이라고 더 뭐 문제는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류 독감이 발생한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역에 쓰이는 약품도 또 이렇게 효력이 별로 없는 그런 방역 약품을 쓴다 그래가지고 또 언론 보도에도 좀 났었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 닭을 이렇게 좀 뭐 살처분되는 닭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앞서 박재로 기자도 얘기했지만 산란계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이 다 지금 많이 폐사가 된 거잖아요. 살처분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닭값도 뭐 지금 뭐 닭값이나 아까 달걀값 이 부분도 참 걱정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달걀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예,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AI인데요. 산란계 그러니까 아까 1,700 뭐 거의 뭐 1,800마리가 살처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5.5%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지난해 제가 이제 또 달걀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김석진 기자 가계부 쓰시죠? 가격 쓰진 않지만 하여튼 한 뭐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그 달걀 특란 30개 얼마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00원에서 한 2주 사이에 지금 8,000원 정도로 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좋은 마트 가나 봐요. 뭐 좋은 달걀 먹는 건 6,000원이 좀 약간 좀 비싼 것 같은데. 재래시장에는 조금 싼. 뭐 하여튼 뭐 평균 가격으로 11월 달에 한 5,528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12월에는 7,060원 평균적으로. 제가 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조금 싸게 사서 한 6,6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27.1% 평균적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상 체감하는 그 가격 급등은 한 30% 이상이 될 거고요. 또 달걀 값이 또 오르면 전체적으로 뭐가 오르겠습니까? 뭐 빵값도 오를 것이고요. 밀가루 그렇죠. 값도 그 얼마 전에 또 발생한 뭐 달걀 사재기 다 나쁜 기업이에요. 뭐 그 기업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튼 달걀 값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이거 뭐 좋은 얘기가 새해부터 벽도 새해부터 이렇게 좀 들려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뭐 라면값도 올랐고 뭐 그래서 정말 가계 부담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AI 때문에 또 오히려 닭 소비는 줄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들 하는데요. 뭐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75도씨 이상에서 한 5분 이상 끓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뭐 100도씨에서는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좀 많이들 좀 이용해 주시고 어차피 달걀 값은 이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농가들을 위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좀 많이 좀 사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2016년의 키워드라고 하면 촛불 민심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올해 2017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